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게임 출시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출시 시기를 퍼블리셔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환율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이게 너무 자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게임 내의 시장 경제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 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게임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홍가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DLG에 재직 중인 변호사 홍가연입니다. 과거 게임 회사에 약 10여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법무팀장까지 하셨는데요. 처음에 게임 회사에 간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저는 게임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서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게임 회사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는 하나 소위 말하는 컨트롤이 좀 약한 편인데요. 그 친한 분들께 이제 무슨 뭐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이거 좀 깨달라라고 하면은 바로 다 깨주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개발팀의 팀장님과 회의를 하기로 해서 되게 긴장을 해서 쭈뼛쭈뼛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책상 위에 탁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게임을 하는 것을 되게 권장하는 문화가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다가왔었고 되게 창의성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오락거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게임에서 다니면서 어떤 계약서를 주로 검토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게임에 관련돼서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관련된 모든 계약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게임의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운영과 머천다이징 관련된 계약서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퍼블리싱과 관련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제 저희 법인에 많은 개발사 분들이 해외 퍼블리싱을 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를 많이 맡기시는데요. 그런 계약서는 주로 언제 체결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개발사가 해외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파트너처럼 퍼블리싱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고요. 아니면 각국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만 퍼블리싱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해외로 주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퍼블리싱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사의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조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라이선스 계약이니까 라이선스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주게 되는 라이선스의 범위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정산받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주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과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약서 안에 자세하게 조항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사실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계약을 종료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라이선스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나요? 네, 우선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언어 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지 이거를 확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 것인지, 독점권을 준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게임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IP 전체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개발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게임을 퍼블리시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 IP 전체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게 되면은 추후에 개발사가 뭐 그 게임을
게임의 시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2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해당 지역에서 출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계약서를 보다가 출시하는 게임의 플랫폼이 콘솔과 모바일, PC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다 개발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일단은 콘솔하고 잘 되면 나머지도 생각해 보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서 상에는 세 개의 버전을 다 준다라고 이해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그럼 콘솔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하고 모바일이랑 PC는 추후에 논의를 한다 정도로 기재를 하시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별로 사실은 또 개발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아이폰이라던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게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좋다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게임이 잘 되기 시작을 하면은 굿즈나 애니 등 콜라보 상품,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화 등을 또 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따로 계약을 맺어서 추후 확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지금 합의를 하려면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게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우선 그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품목, 유통 채널, 검수 및 승인 절차 등을 보통 합의를 해서 넣게 됩니다. 특히 품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형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상품도 있지만 사실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정해서 넣게 됩니다. 네, 저는 약간 수익 분배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비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공제하고 몇 퍼센트 비율로 이제 수익을 나누느냐 이런 것들 좀 주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수익 정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수익을 창출하기 네, 위해서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약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RS라고 해서 레뷰뉴 쉐어 약자인데요. RS는 결국 이게 총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를 개발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퍼센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RS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MG,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처음에 개발사가 한 방에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MG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그 뒤에 RS가 발생을 했을 때 RS를 직접 금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MG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G를 모두 다 차감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실질적으로 RS를 금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로 해야 되고 어떻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런 걸 확정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방금 이제 RS랑 MG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던 계약서에는 이제 LF라는 것도 있었어요. 라이선스 피라고 해서 이것도 최초에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거는 MG랑 똑같은데 MG랑의 차이점은 MG는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 발생하는 RS가 이제 차감이 된다면 LF는 그냥 계약의 대가로서 주는 돈이고 차감되지 않는 점에서 개발사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RS의 개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이 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우선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매출이냐, 넷 매출이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로스는 그러니까 전체 총 매출액이고, 넷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제되는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공제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게 됐는데요. 애플이나 구글 등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플랫폼 수수료로 떼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제외를 할지가 상당히 자신의 레브뉴 쉐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어떤 비용들을 보셨나요?
보통 이제 뭐 환불되는 금액을 넣을지 말지 이런 것도 보았고요. 미수금은 네, 어떻게 미수금.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세금은 또 어떻게 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VAT라던가 컨슈머 텍스라던가 이런 네네. 것들이 있고, 제가 봤던 것들에서는 이제 제3자에게 게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일체 수수료를 다 공제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도 공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 차감되는 비용들, 매출에서 차감되는 비용들을 정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계약 지역 안에 여러 개의 국가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퍼블리셔가 서브 퍼블리싱을 주기도 해요. 어떤 국가를 떼서. 그러면 그 서브 퍼블리셔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다 공제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환율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급받을 통화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 기준 날짜와 지급 기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게임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출시 시기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 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개발사가 완성된 빌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출시가 되도록 빨리 되는 것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출시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정말 뭐 자잘한 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저 출시 관련해서 제가 봤던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게임 출시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출시 시기를 퍼블리셔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퍼블리셔는 정말 많은 라인업들이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출시 시기를 알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게임이라는 게 약간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임이 있는데 스타일이랑 출시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도 할 수 없고 하염없이 퍼블리셔의 결정을 기다려야 돼서 이 조항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게 콘텐츠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텐츠라는 게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지 계속해서 뭐 유저들도 재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무로 보통은 부과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면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초 1년에 한해서 몇 개월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정해놓고 그 이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예, 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제 가끔 정말 자세하게 써진 계약서를 보면 맵이 확정되는 건 몇 개월에 한 번, 뭐 아이템이나 캐릭터 추가는 몇 개월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게임이 처음 출시될 때는 우리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만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어느 정도 기간,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빡세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좀 그것을 다시 합의를 한다던가 하도록 좀 주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은 해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 사유가 사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의 대응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개발사가 대응을 한다. 이걸 뭐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이내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완화된 문구를 넣는 것이 개발사에게는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추석이고 막 지방에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일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24시간을 해결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장애 정도를 좀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제가 안 된다거나 접속이 안 된다거나 이런 큰 장애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장애에 있어서는 좀 더 넉넉한 기간을 두고 해결을 한다는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 퍼블리싱이 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번역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개국에 한꺼번에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언어를 다 번역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번역하는 것도 문제고 번역을 해서 빌드를 또 하나씩 만드는 맞습니다. 네, 것도 빌드를 다 네. 만드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언어를 사실 어느 정도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번역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번역을 누가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보통은 비용을 부담한 쪽에서 번역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해당 그 번역된 언어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멀리 봤을 때 이제 퍼블리셔와 서로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걸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잠깐 이렇게 반짝 매출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이미 게임에서 그런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정가를 다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싸게 샀네 기분 라는 나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유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자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게임 내의 시장 경제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걸 좀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반드시 사전에 개발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반드시 뭐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크로스 프로모션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게 A라는 게임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B라는 게임을 띄우기 위해서 B라는 게임을 몇 판 이상 이용을 하면 A 게임에 게임 캐시를 주겠다 이런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두 개의 게임을 연계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요. 우리 게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다른 게임을 위한 크로스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저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또 게임 내 경제에 악영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무료로 지급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사는 정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크로스 프로모션에 있어서 반드시 퍼블리셔가 개발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퍼블리싱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나라마다 법률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특히 게임과 관련해서는 청약 철회 제도라든지 아니면 환불과 관련된 제도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발사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퍼블리셔들이 이러한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준수 의무를 퍼블리셔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제가 본 계약서에는 한사코 그 의무를 이제 개발사에게 준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게임 개발에 있어서도 그 법령이 있으니까 피가 뭐 맞습니다. 보이면 안 네네. 된다거나 뭐 노출이 많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너가 알아서 다 알아내가지고 그걸 맞게 빌드를 개발하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보다 당연히 퍼블리셔가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수 의무는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알려준 선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법령에 맞춰서 수정한다. 그런 정도로 좀 완화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봤던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통 콘텐츠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정말 게임용 콘텐츠를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내에 이제 퍼블리셔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좀 고쳐준다는 조항이 안타깝게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게임 이제 GM들이 게임 매니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그 운영 툴이 있었는데 그 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게임에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느냐 그거를 이제 논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부분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다 수정해준다는 네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개발사가 되게 난감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주의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그리고 지식재산권 부분도 좀 설명을 네네. 부탁드립니다. IP 중요합니다. 네. 네, IP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상표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리셔가 마음대로 등록은 할 수 없고 등록을 하더라도 모두 다 개발사의 소유가 된다.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가 돼서 더 이상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도 개발사의 IP에 대한 그 뭐 상표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디자인권들을 퍼블리셔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내에는 뭐 라이선시랑 라이센서가 공동으로 이걸 소유한다 아니면은 뭐 상호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는 모두 다 개발사의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봤던 계약서에는 이제 퍼블리셔가 원하는 대로 개발사가 상표 등을 다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퍼블리셔가 몇 개나 등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받아주기가 좀 개발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영세할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만약에 퍼블리셔가 요청했는데도 개발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퍼블리셔가 자기의 이름과 비용으로 그것을 등록을 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자기가 상표 등록 그리고 유지에 들였던 비용을 보전받고 나서 상표를 이전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무슨 게임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정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게임 데이터는 그 운영을 하면서 서버에 쌓이기 때문에 보통 퍼블리셔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계약 종료 후에는 이게 어디로 넘어갈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사전에 좀 정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게임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어떤 유저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맞습니다. 캐릭터가 네네. 레벨이 몇이 됐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발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좀 실시간으로 좀 많이 보고 싶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그러면 여기서는 뭘 좋아하니까 이런 유저들은 이런 걸 더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용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퍼블리셔가 직접 이용자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또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퍼블리셔가 이용자 데이터를 갖는 것은 맞지만 나중에 더 잘 됐을 때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노린다거나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퍼블리셔를 만나기 위해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데이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우리에게 이관을 해준다. 이런 조항을 좀 넣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항 중에 변호사님께서 좀 주요하게 보시는 조항들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당히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체결을 하게 되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선 개발사 입장에서는 개발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계약서 내에 뭐 출시 시한 내에 출시를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이내에 매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 매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개발사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계약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좀 많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지가 되는 경우에 RS라든지 아니면 미니멈 개런티 이런 것들이 환불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항이 정말 중요한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왜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사는 이 계약에 따라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라던가 해킹 같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게임이 매출이 잘 안 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무를 계속 가져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지역은 접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년이나 뭐 1년 6개월 안에 어떤 매출이 나지 않으면 그냥 어느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지급받은 라이선스 피라든가 뭐 미니멈 개런티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되게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달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귀책 사유 없이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끔 이제 되게 갑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반환 안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개발사한테 더 유리하기는 하죠. 네. 이게 사실 상대방과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자기네 나라 법으로 하고 싶어 하고, 네. 우리는 한국 법에 의해서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제일 중립적인 제3국의 법률과 3국의 법원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이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중거법과 관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한국 법과 한국 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해외에 있는 퍼블리셔는 자기네 나라 법과 자기네 나라 법원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서로 이제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법률에 따르고 그다음에 중재로 간다라는 부분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도 항상 그 부분을 마지막에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는데요. 이제 중재로 가게 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이 상대가 위치한 그 국가, 상대 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어떠한 중재 기관을 이용했을 때 더 집행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블리싱 계약에서 개발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게임 회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그리고 게임 회사의 AI 도입 시 주의사항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